이 지난 주말에도 서울 강남역에는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두 분 패널과 함께 다양한 사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임방글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번 사건 경찰의 조사 결과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잠시 나왔습니다만. 뭐 사실 여성 혐오 범죄나 이런 어떤 헤이트 크라임 이런 범죄, 그러니까 혐오 범죄냐 뭐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사실 현재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서 이틀간 검사를 해보니까 망상적 사고로 가는, 그러니까 표면적인 어떤 직접적 동기가 없는 그런 형태에 있어서 이제 범죄를 한 걸로 이렇게 지금 귀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성 혐오 범죄는 아니고 그 대상을 가리지 않는, 그러니까 본인이 망상하는 증세에서 그 타켓을 혼자 정하고 그다음에 그 타켓을 향한 범죄지 여성 혐오 범죄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린, 쉽게 말하면 조현증에 의한 정신질환의 범죄, 이런 묻지마 유형의 범죄,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지금 프로파일러에 의한 심리 분석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성이 자신을 평소에 음해했다, 이런 내용들도 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출근길에 여성들이 앞에서 천천히 걸으면 나를 지각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천천히 걷는다라는 의심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물론 범죄의 기본 원인은 이게 뭐 조현병이라고 합니다만, 평소에도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이 피의자의 그 진술을 토대로 보면 피의자가 우선 조현병이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 뭐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라는 거는 이미 이제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자신에 대해서 어떤 욕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여성으로 특정했다는 데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 피해 대상이 결국에는 여성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이 나를 그러니까 지각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천천히 갔다. 그런 사람들은 우선 자신의 마음속에는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여성이란 마음이 이미 딱 꽂혀 있기 때문에 앞에서 사람들이 늦게 가면 저것들은 다 여성들이고 여성들이 나를 지각하게 만드는 거다. 내지는 원래 이분이 그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다가 주방 보조일로 옮겼는데요. 이것도 여성들이 나를 음해해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점점,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신을 가해하는 사람은 여성이다라고 잘못 인식하는 바람에 결국은 피해자가 여성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현병의 주요 증상을 저희들이 준비했는데요. 주요 증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글씨가 참 많네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망상이 있습니다. 이 망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피해 망상이 있고 관계 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해 망상은 누가 나를 해치려 한다, 이런 거고요. 관계 망상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얘기를 하면서 수군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환청도 들리고 감정 표현이 사그라지고 말수와 행동이 줄어드는데 갑자기 이게 범죄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14년도죠.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미국의 명문대 유학을 했다가 갑자기 귀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끔찍한 범행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게임 중독이 됐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집안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새벽에 귀가하는 20대 중반의 여성을 쫓아가서 지하 주차장에서 잔인하게 살해를 합니다. 흉기로. 근데 이 사람도 결국은 정신질환에 의한 살해로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지금 범인, 이 김모 씨도 2014년도에 교회에서 성경 교리 원리 공부를 하는 중에 아마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지금 분석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여성을 상대로 한, 그러니까 교리 공부를 시키는 분들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때 여성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여성들로 인한 여성의 증오가 생겼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서초동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 있는 화장실, 노래방 화장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6명의 남자가 왔는데 다 돌려보냈어요. 지나쳤어요. 근데 7번째 오는 이 피해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했단 말이죠. 1시간 반 동안 기다리다가. 이런 걸로 봐서 이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이면서 조현증에 의한 그런 범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자,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이 어느 정신질환자가 저질렀다, 그러니까 그냥 망자의 행동이니까 아주 일반적인 건 아닐 거야 하고 넘기기에는 그 대상자가
왜 여성이었냐는 거죠.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 지나갈 때는 남성한테는 해코지 안 합니다. 왜? 자기가 당할까 봐. 힘없는 여성만 쫓아가서 여성한테 해코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여성한테 해코지를 하려 한다 하더라도 화장실이 분리돼 있었다면 거기는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법에 의한 논란, 2003년도 이후에는 이전에 지은 건물은 구분이 없었죠.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2,000평, 3,000평 제곱미터, 그러니까 2,000제곱미터, 3,000제곱미터 이상에는 이제 남녀 구분 공용 화장실이 돼 있었는데 사실 이 범죄도 상당히 심각한 게 방금 말씀하셨지만 남성을 왜 공격하지 않냐면 지금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경찰청 통계 보면 예. 이런 유형의 범죄 중에 88%가 피해 대상이 여성입니다. 아하. 그렇다고 이미 보도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프로테이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 정신질환자들도 통상 통계를 보면 내가 공격을 할 때 상대방의 강한 공격이나 거꾸로 강력한 저항을 하는 건 속셈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약자로 추정된 노인들이나 아니면 여성을 상대로 범행한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말씀하셨지만 공용 화장실은 이제 구분을 해야 되고 특히 요구되는 게 우선 시급하게 경보 장치나 그다음에 화장실 앞쪽에 세수한 CCTV라도 장착을 해놓으면 아하. 이런 범죄가 공용 화장실에서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분석이죠. 예. 자, 한편 지금 강남역 근처에서는 추모의 물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질까요? 바로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명복을 빌러오게 됐고 이 사건 피해자신 분이 돌아가신 게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추모 물결이 저렇게 이어지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대부분의 여성들이 많이 그 추모를 하러 많이 오시는데요. 일부 남성분들도 있지만, 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지금 추모 자체는 굉장히 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좀 변질돼서 요새 좀 문제가 있는데요. 예. 일부 추모객들은 이것을 이제 여성 혐오 그 범죄다라는 걸로 이제 딱 규정을 지으면서 이제 여성 대 남성 대결 구조로 가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저희들이 뭐 그 얘기를 자세히는 안 하려고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어느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극우 사이트에서 무슨 뭐 조화를 보내는데 거기다가 약간 무슨 게 비아냥인지 뭐 그런 내용이 포함되면서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사람들의 이제 그런 모습으로 좀 대다수의 분들이 조금 이제 마음이 불편하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이 범죄는 그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왜곡되게 이제 여성들이 나의 가해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엔 피해자가 여성이 된 이런 사건인데 그 제 결과만을 두고 즉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사람이 가해자가 여성이다, 여성 혐오증을 갖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게 전체 남성이 여성을 혐오하고 또 여기에 대응해서 여성들은 남성을 혐오하고 이런 식의 그럴 구도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일부에서 계속 이런 문화가 또 있어 왔으니까 쭉 인터넷에서 남성을 혐오하거나 여성을 혐오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논쟁이나 이런 게 쭉 있어 왔거든요. 이게 이제 엉뚱하게 이 사건을 계기로 확 불거져 나왔는데 이게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그 추모 분위기가 자칫 변질될 것 같다 뭐 이런 불안한 왜냐하면 이게 무슨 남성 대 여성의 무슨 그런 그렇습니다.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 범죄는 그 피해 여성 23세 된 여성이 공용 화장실에 가서 이제 정신질환자에 의한 그런 범행인데 그 타켓이 물론 피의자가 최초에 여성이 나를 무시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 여성 혐오 범죄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논란이 이번에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적 약자 그다음에 정신질환자가 어떤 타켓을 삼아서 범행을 한 것이지 결코 이 범인이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지금 저도 이 강남역을 가봤는데 90%가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대전, 부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대학가 내에서도 지금 추모 열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 건 거기에는 바로 남성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이런 배려, 이런 어떤 범행 방지 이런 걸로 가야 되고
여성을 향한 남성의 범행이다, 범죄다 이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사실 한 그 구구 사이트 일베 같은 경우에는 좀 생뚱맞은 그런 주장을 해서 많은 시민들과 네티즌들로부터 비난을 예.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여성에 대한 범행, 그 혐오 문제가 아니다 이런 측면으로 사회적 어떤 그 이렇게 싸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힘은 약합니다. 신체적으로는 약자죠. 하지만 그 여성이 범죄의 대상이 된다면 여성 역시 사회적 약자가 되는 겁니다. 여성이 신체적으로는 약자지만 사회적으로도 약자가 되게 만들어 놓는 사회, 그 사회를 바꾸자는 게 바로 이분들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